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보통 민주주의 사회라면 의무를 지우면 보상을 줘야 되는 거고, 또한 상한제가 있으면 하한제도 있어야 되는 건데, 요즘 보면 지금 경기는 분명히 침체된 상황에서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곳곳에서도 아직 부동산 가격은 전국적으로는 꺾이지 않았지만 하강 위험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 오늘 뉴스들을 보니까 21대 개원이 보면 6월 5일 날 21대 국회가 새로운 국회가 개원을 하는데, 개원하면 전월세 신고제와 또한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도 또 동시에 추진할 거라는 그런 기사를 보고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도 통상적으로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매매 계약을 하면 1개월 안에 단축됐죠. 이제 1개월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또한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고, 쌍방 합의한 경우에는 쌍방 합의한 당사자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이 또한 어떻게 될지는 당연히 지금 보면 추세를 보면 새로운 국회가 개원이 되면 지금 현재 정부 여당이 약 190석 이상의 거대 숫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는 법을 통과시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좀 여기서 좀 한 가지 이야기 나눠보면, 전월세 신고제는 그런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실거래가 신고가 되면서 나중에는 거래 자체에 데이터베이스가 쌓이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쌓인 상태에서 매매가를 탈법 탈세나 투명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또한 의무를 지우는 거는 공인중개사예요. 전월세 신고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전월세 신고제가 1가구 2주택자가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이번에 신고가 들어가는데요. 종합소득세에서도요. 지금 현재로서는 확정일자를 신고를 하지만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이 되면 1가구 2주택자의 전월세 상황도 더욱 투명화 될 거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신고제는 필수라고도 얘기 드릴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 의무를 지우려고 그러면 그에 맞는 보상도 따라야 된다는 내가 얘기를 드린 것처럼, 그럼 신고는 누가 할까요? 그러면 매매처럼 똑같이 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또 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거래 자체를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왜 자꾸 의무를 지우는지 저는 이것도 좀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계약서도 옛날 초창기 때는 한 장으로 끝났는데 지금은 2장, 3장까지 늘어나더니 지금 이제 4장까지 늘어났어요. 상가 같은 경우도요. 계약서 앞장도 있으면서 확인 설명사항이 3장까지 늘었는데요. 4장까지 늘어나면서 서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 상태에서 공인중개사 보수는 똑같은 상황에서 계속 의무만 지울 수 있는지,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 법안 발의는 그쪽에서 지금 정부 여당이 알아서 추진할 수 있겠지만, 의무로 지우는 거에 대해서는 보상도 없이 저는 분명히 좀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공인중개사인 입장에서도 제가 한번 얘기 드렸고요. 또한 전월세 상한제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가지고 상가임대차보호법처럼 주택시장도 전월세 상한제하고 계약갱신 청구권 비슷한 의미에서 도입을 하겠다는 건데요.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도 상한선을 5% 안에서 만기가 되면 5% 안에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는 건데요. 지금은 일부 제가 지금 매매던 전세던 추세를 보면 전세 시장도 그렇게 지금 불안하지 않은 시장이에요. 지금 매매 시장은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전세 시장이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20대 국회에서 그때는 매매든 전세든 좀 폭등하는 시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겠지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면 매매든 전세든 그렇게 급등하는 시장도 아니고 안정화되고 있는 시장이며 일부 과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지금 매매도 그렇지만 특히 전세 시장이 굉장히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하락했을 때는 하한선은 있나요? 상한선만 정해놓고 하한선은 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보장 대책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또 예를 들어서 상한제만 적용한다는 거는 형평성 문제에서도 좀 저는 분명히 한 번은 생각해야 될 거라는 얘기 드려봅니다. 떨어지면 무조건 좋나요? 아무리 그 투표가 그 선거가 민주주의 꽃이라고는 하지만 다수결이 결정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임대인이 항상 이렇게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처했을 때는 돌파구도 분명히 마련해줘야 된다는 이야기 드려보면서 전세 시장이 폭등하는 시즌도 있는 반면 급하락하는 시장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보상 대책은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덧붙여서 얘기하면 전월세 상한제도 같이 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계약갱신 청구권도 또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세 계약은 보통 2년이잖아요. 2년 끝나기 전에 세입자가 원할 때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 청구권도 도입이 슬슬 다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그래요. 일부는 그 강남이나 교육권이 좋은 교육 환경이 좋은 데는 일부 조금씩은 아직도 전세는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 드려보지만 한편으로는 지금 전세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 세입자 못 구해가지고 공실이 나는 그런 지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 보상 대책은 있는지 제가 또 한번 여쭤볼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려보면 양극화 현상이라고 얘기 드려보는데 제가 있는 지역도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가 워낙 귀해요. 귀하다 보니까 항상 아파트 시장은 전세를 찾는 게 수요도 엄청 많을 뿐더러 항상 전세의 수요는 모자르는데요. 한편으로는 아파트의 보완제라고 할 수 있는 오피스텔이나 단독 같은 경우를 보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원래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전세가 거의 없어요. 아파트 대비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전세는 대부분이 월세지. 또한 단독 같은 시장을 보면 단독 시장은 전 같은 경우는 전세는 잘 나갔는데 지금 일부 그 주의를 보면 일부 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부 세입자 못 찾아가지고 지금 공실이 전세 또한 월세는 지금 많아요. 공실이 또한 전세도 세입자를 못 구해가지고 지금 공실이 나는 지역도 있으면서 또한 만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가지고 세입자들이 나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지금 많다는 이야기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요 바로 전 영상에 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지금 코로나 악재로 인해서 부동산이 침체가 되고 침체에 대한 그 보고서에 대해서도 한번 발표를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장기로 갔을 경우 케이스 1과 케이스 2에 대해서 사스였을 때가 케이스 1이었고요. 케이스 2는 경제 위기에 걸맞는 그런 정도의 기간이 오래 간다 그러면 주택 시장에 대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명히 경고를 하면서 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그 지금 역설적으로 지금 부동산 지금 정부에 대해서 스탠스는 규제지만 완화를 풀어야 된다는 일부 이야기도 이래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마무리 지면서 얘기 드려보면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도 분명히 나중에는 필요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투명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그런 명목한다면 데이터베이스는 분명히 깔려야 될 텐데요.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일방적으로 공인중개사한테 신고 의무를 지우면서 신고를 안 한다고 그랬을 때 그거에 맞는
페널티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거는 분명히 저는 한편적으로 형평성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서 의무를 지우려고 그러면 그에 걸맞는 보상도 분명히 뒤따라야 된다는 이야기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월세 상한제 같은 경우도 5%를 규제를 하잖아요. 이 또한 그거에 걸맞는 하한선은 있나 분명히 얘기 드려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지금 상가 같은 경우도 월세 상한선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켜지고 있는지 현실 현장에 대해서 한번 돌아다 보면 일부 어떤 사람들은 막무가내인 경우가 있어요. 5% 지금도 5% 정해져 있지만 만기가 되면 5% 이상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법으로는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있지만 만약에 올렸을 때는 임차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재 요건이나 그런 조항 자체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법조항이 되지 지금 그렇게 올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조항 자체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5%를 올리지만 임차인은 눈물을 머금고 올려주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 좀 드려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갱신 청구권 같은 경우도 4년에 대해서 2년 하면 2년에 대해서 한다는 건데요. 이건 너무 일방적이라는 얘기예요. 2년 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년 산 다음에 세입자가 자기가 한 번 더 살고 싶으면 2년 더 하는 거고 아니면 나가겠다는 그건 너무 독소조항이라는 얘기 분명히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임대인한테도 의무를 줬으면은 그에 걸맞는 그 방지책도 분명히 줘야 되는데 세입자한테만 너무 일방적으로 그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세입자를 위한 법이긴 하지만 임대인한테 너무 불리한 독소조항이 계속 이렇게 실린다고 하면은 형평성에도 가장 문제가 될 거라는 이야기와 함께 안 좋았을 때의 임대인의 돌파구조 자체도 같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임대인에 대해서는 법조항으로 안전조항이 지금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임차인한테 너무 유리한 법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더욱 더해지는 그러한 조건 자체는 형평성에 분명히 어긋난다는 이야기 좀 드려볼 수 있으면서 오늘 영상 저도 이것으로 마치면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그때 맞춰서 또 다시 한번 찾아뵙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든마우스였습니다.